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도 셰퍼의 머니파워를 소개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보도 셰퍼의 멘탈 코칭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9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쓴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입니다. 유럽의 투자 코치로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 쉽게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주로 써오다가 2003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자기계발책을 출간하며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국내의 돈이라는 도서명으로 20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권의 책을 출간하여 다수의 밀리언셀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가이자 강연가로 현재는 세미나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통해 저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의 문체가 단호하고 강한 편이어서 그가 전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저서들을 찾아 읽고 필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에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인데 국내에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자 소개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책은 2002년에 출간되었다가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원서에는 여성을 위한 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조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경제 조언을 포함하여 성별 구분 없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조언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저자의 유명한 저서도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지금 당신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당신이 꿈꿔온 일상이 전혀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당신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돈을 다루어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면 멋지지 않겠는가? 나의 저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110주 동안 지키고 난 후 나는 독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이 실제로 멋지게 바뀌었다는 독자의 얘기를 전해 듣고 저자로서 더없이 기뻤다. 돈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우리 삶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며 그 개선된 상황을 수치로 나타내준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우리 삶에서 성공의 척도다. 나는 사람들이 내 저서를 읽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다. 많은 여성 독자들이 내게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과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내 세미나에 참석하는 수많은 여성과의 대화로 여성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남성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정말로 그렇게 클까? 별도의 책을 집필해야 할 만큼 클까? 지금에 와서 고백하건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여성과 돈이라는 주제에 관련해 구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모두 탐독했고 독일과 영국의 언론 매체에서 다룬 모든 기사들을 읽었다. 여성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보고서들을 자세히 연구했다. 여성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이를 남에게 위임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성들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자신의 재정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성들의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연구 결과 현실은 너무 참담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일례로 한 달 평균 약 80만 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보라. 물론 매달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인간답게 생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빈곤한 상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0만 원의 돈으로는 신선한 과일을 사 먹기도 힘들 것이다. 만일 신선한 과일 등에 돈을 써버리면 살림이 빠듯해질 정도의 액수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매달 연금 수령액이 80만 원 혹은 그 이하인 여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처지의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10%만 되더라도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가혹하다.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약 80%에 달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든 여성들 중 80%가 월 평균 80만 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것도 선진복지부국인 독일에서 말이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부는 뒷전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을 꾸릴 능력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온갖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이 자신의 돈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들의 돈 관리 능력은 남성들보다 뛰어나다. 단지 이 여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많은 여성들은 돈이 없다. 왜일까? 말할 것도 없이 여성들이 돈 문제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다.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 그리고 나는 부를 구축하는 것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확신한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조건을 타고났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돈이 더 적다. 그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1,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설문지의 주요 내용을 뽑아 한 여성지와 협력해 100만 명 이상의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놀라운 결과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나는 내 저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담긴 교훈을 확신한다. 또한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들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 여성들에게 당신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나는 당신이 경제적 독립과 진정한 부를 향해 걸어갈 때 당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최적화시키려 한다. 또한 그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각자의 재정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이 각자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확신하건대 어떤 여성이든 마음만 먹으면 7년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분명히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장담컨대 엉망진창인 재정 상황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당장 살아가는 데 돈이 부족하면 돈이야말로 세상에서 더없이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한 많은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할 여정이 기대된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본보기 역할을 해줄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여자라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여성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성들은 돈을 대하는데 남성들에게는 없는 아주 커다란 장점들을 갖고 있다. 돈이 없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 가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부를 누리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천부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돈은 곧 힘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세상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기도 한다. 그것은 자신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그는 수많은 어려운 미션을 클리어해야 한다. 길을 갈수록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점점 더 큰 위험에 처한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거대한 마지막 미션이 주어진다. 그 영웅은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한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그를 이해해 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마침내 그는 목표를 달성해낸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맞는 말이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매력은 누구나 삶의 여러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순수한 모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이나 영적 여정을 묘사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과 나,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길을 나선다.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고 영웅이 된다. 오를레앙의 성녀가 되기도 하고 전설의 기사 랜슬롯이 되기도 하고 엘라 윌리엄스가 되기도 하고 엘버트 슈바이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든 영웅이 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 이들 모두가 영웅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될까? 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이들이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여러 정보와 영웅들을 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접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이해력이 풍부해진다. 새로운 야망과 동기가 생겨난다. 새로운 꿈과 과제를 갖게 된다.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한 가지만 잊지 말자. 영웅은 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영웅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길을 나선다. 흔히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잘 살아보려고 길을 나선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누구나 한때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 단지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 꿈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어렸을 때의 꿈을 포기해버린다. 그러고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변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그냥 어릴 때 상상해본 거지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확실해요. 제가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성공하진 못했지만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이런 순간이 반드시 등장한다.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라.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실천 연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자. 당신이 설계하는 미래가 현실적일지 의문을 품지 말라. 현재의 당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당신의 목표에 시선을 두어라. 당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마치 당신의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간주하라. 당신은 이를 해낼 수 있다. 순서 또한 유의하라. 존재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행위, 마지막이 소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순서로 미래를 설계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에리 프롬이 그의 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온다. 당신에게 닥쳐올 상황들, 내가 당신의 경제적 독립이 아주 쉽게 달성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당신의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꿈을 이뤄가는 도중에 좌절, 회의, 상황의 악화 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힘겨운 일들은 아마도 최악의 타이밍에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문제들이 힘겨운 이유는 바로 최악의 타이밍에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희한하지만 이것이 인생이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당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불운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석하지는 마시라. 누구나 수시로 겪는 일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예외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상황의 악화를 달리 해석하여 삶이라는 건물에 설치된 창문과 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창문과 문이 자신의 목표와 경제적 독립이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긴다. 이 몇몇 사람들은 재앙과도 같은 일에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무언가의 끝이라 여기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라 여긴다. 이들은 모든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금광을 찾아 나선다.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에 도달하려면 이러한 상황의 악화들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을 필요로 한다.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지도 않은 채 시간만 간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신의 감정에 속지 말라. 이런 시간들 또한 당신에게 중요하다. 살다 보면 때때로 계단의 평평한 디딤판에 멈춰선 것처럼 아무 발전도 감지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조용히 성장함으로써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힘겨운 과제를 준비해 간다. 실제로 이처럼 조용한 시간들과 내면적인 성장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베라 비르켄빌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평면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기만. 분수에 넘치는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은 거짓된 겉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당사자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차고 다니는 시계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세워 자신이 남보다 값진 존재라고 우긴다. 자신의 실제보다 더 값진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실체를 자신이 아닌 겉모습 뒤에 감춘다. 소비를 위한 부채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므로 이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다.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많은 이에게 자동차는 남에게 성공을 부풀려서 과시하고자 하는 수단이 된다. 흔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주변 사람은 물론 당사자도 자신이 실제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거치레를 위해 각자의 미래가 희생된다. 분수에 넘치는 차를 유지하려면 미래를 위한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중에 지닌 돈과 어딘가에서 빌린 돈이 모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꼭 값비싼 자동차가 필요할까? 하나만 당부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당신의 내일을 망쳐버리지 말라. 저축에 관한 장에서 당신에게 자동차 구입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할 것이다.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현금으로 결제하라. 당신의 연봉보다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타는 차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몇 년 더 사용하라. 당신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 목표가 없으니 절제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이유도 없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함부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비전과 목표가 들어서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꿰찬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미래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 스스로에게 힘을 채워주는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최근 들어 목표라는 개념은 이해하기도 힘든 여러 아이디어를 섞어놓은 잡탕이 되어버렸다. 내가 말하는 목표란 모호한 희망이 아니다.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니고 섣부른 기대도 아니다. 내게 목표란 계획된 꿈이다.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목표에 다가갈 때 당신의 머릿속은 멋진 집이나 자동차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멋진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목표에 다가갈 때 열정으로 가득한 비전이 생기고 당신은 모든 힘을 기울여 그 멋진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것이다. 만족은 바람직한 개념인가? 나는 만족이라는 개념은 해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나를 비롯해 많은 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라고 물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는 대답만으로는 잘 수긍이 가지 않았다. 이는 부모님이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언제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단다. 오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만족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다. 각자의 상황이 달라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각자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해 나의 멘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셈입니다. 달리던 기차가 역에 멈출 때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려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여행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기차 여행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차가 자신을 훨씬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지금 기차에서 내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지요. 만족감은 책임감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도 만족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상황에 만족할 확률도 매우 크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상황도 쉽게 외면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만족감은 무관심의 표현이며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사실상 만족이라는 멋들어진 단어는 게으름을 포장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무관심을 조장하고 재능과 능력을 사장시킨다. 게다가 만족이라는 허울 좋은 덫에 걸린 사람은 자신을 선량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기까지 한다. 그렇다. 만족은 위험하고 우리에게서 삶의 진정한 보물들을 도둑질해간다. 현실적인 목표와 비현실적인 목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3년 뒤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목표를 세운다고 해보자.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3년 뒤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왜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가? 3년 뒤에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재산이 많고, 좀 더 자부심이 강하고, 좀 더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소화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머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자신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는 게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꿈을 꾸는 것이다. 달성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엄밀히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존의 홈그라운드를 떠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자신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문다. 둘째, 자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무엇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의식할수록 외양을 치장하여 현재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작아진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이 설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당신은 그 답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미래를 원대하게 설계하라.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 광고, 불투명한 소망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사람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꼭두각시나 다름없다. 끝인 동시에 시작. 수준 높은 강연을 듣거나 뛰어난 서적을 읽거나 심오한 영화를 보거나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전보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난다. 무척 희한한 일이다. 당신은 이런 매체를 통해 대답을 구하려 했고 많은 대답을 구했다. 그런데 그전보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의 수준이 그전보다 한 차원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책이 당신에게 좋은 책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빈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당신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어쨌든 이제 당신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실천할 마음이 생겼다. 단, 이러한 마음은 금세 식어버릴 수 있다. 지금부터 72시간 내에 첫걸음을 내디뎌라.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별개이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기다릴 생각인가?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럽게 버티기만 하면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는 두 눈을 꼭 감고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3살짜리 아이나 하는 행동이다. 자신이 눈을 감았다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는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저 시작해보라. 당신은 아직까지 재정에 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한 가지만 명심하라.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는 편이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망설이는 것보다 낫다. 지금 당장 이 책의 앞부분에 제시해 놓은 실천 방안을 펼쳐보아라.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하려는 행동들을 정하라. 물론 72시간 내에 실천 방안을 글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책을 훑어내려가 보라. 단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책장을 넘겨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해두라. 이 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미루어둔 일일 수도 있다. 모두 글로 적어놓아라. 그러고 나서 무엇부터 시작할지 정하라.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지켜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훌륭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대답은 무척 간단하다. 당신은 일종의 마법 물약이 필요하다. 아스테릭스와 오벨리스처럼. 이들의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들이 가진 강력한 힘은 마법 물약 때문이다. 이 마법 물약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살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오벨릭스는 운이 좋았다. 그는 어렸을 때 마법 물약이 담긴 솥에 빠져서 그 물약의 효과로 영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아스테릭스는 이런 운이 없었다. 그는 격렬한 싸움을 할 때마다 그 전에 먼저 마법 물약을 마셔야 한다. 아스테릭스든 오벨릭스든 결과는 동일하다. 누구나 언제든 각자의 마법 물약을 끓이면 된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돕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확실하게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위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투자하고 부를 구축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면 당신은 이러한 환경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스스로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이 누군가가 되어라.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돈이 든든한 힘이 되어주도록 당신이 나서서 도와라.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부, 투자,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친구들에게 이 책의 메시지, 즉 진정한 부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돈이 여성에게 곧 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친구들에게 이러한 주제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 신문기사와 논문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어라. 관련 주제에 관한 DVD, 오디오북과 책을 선물하라. 그리고 나중에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이들 매체나 책의 내용에 관해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라. 바로 거기에 지인들이나 파트너와 함께 실천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어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라. 가장 친한 여자친구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시작해보라. 경제적 독립에 관한 당신의 바람이 지극히 평범한 일로 받아들여지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지원해주고 목표의 달성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한 모금의 마법 물약이 되어준다. 왜 돈이 없는 여성들이 많을까? 재정 면에서 남녀 간의 불공평은 매우 심각하다. 소득 격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현실에 몹시 화가 난다. 그래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여성들의 소득을 3개월 안에 20% 증가시켜줄 조언을 모아놓았다. 단 우리는 남녀 간의 부당한 임금 차이를 여성들의 경제적 공공의 원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힘든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파트너의 경제적 독립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성들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1차적인 책임은 항상 여성 자신에게 있다.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자신에게 있다.
그중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여성은 흔히 가족 지향적이다. 여성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편안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반면 남성은 지위지향적이며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여성은 타인들, 즉 자녀, 배우자, 부모를 먼저 배려한다. 여성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 자신과 타인들을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소비하느라 빚을 지지는 말라.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익혀라. 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행하라. 이때는 취미 계좌에 있는 돈만 사용해야 한다.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취미 계좌의 잔고가 넉넉지 않으면 몇 주나 몇 달은 기다려라. 그 물건을 구입할 만큼 잔고가 넉넉할 때만 누려라. 개인이 사용할 물건은 결코 할부로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스스로에게 미리 보상하지 않고 실제로 그럴 자격을 갖춘 후에야 보상한다. 둘째, 이처럼 자기 절제력을 기르면 상당한 자신감이 생긴다. 셋째, 뭔가를 위해 노력할 동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보상을 미리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다. 넷째, 과거에 지출한 것을 위해 지금 일하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다. 소비하느라 진 빚이 있으면 과거를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반면 소비하느라 진 빚이 없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한다. 물론 너무도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기다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별 무리 없이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할부로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크게 성공한 한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빚을 내어 소비하는 사람은 절대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업무와 관련해서도 대형 사고를 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에게 최선의 투자 방식은 무엇이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지, 자녀의 용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다고 해서 돈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서는 절대로 돈을 마법처럼 끌어당길 수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서는 결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관점, 감정과 생각, 가치, 말과 행동, 목표와 비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방법과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콘서트 현장에서처럼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우리 개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 당신의 때가 도래했다. 때가 도래한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제 이 천부적 권리를 행사할 때가 온 것이다. 내가 말하는 천부적 권리란 무엇일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존중받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약간의 방향 수정과 함께 개개인의 재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앞서 말한 문구는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된다. 이제 당신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가 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도 당신을 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가? 위대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항상 이러하다. 처음에는 그 꿈을 달성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능해 보인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여긴다. 각자가 처한 상황, 외부 환경, 각자의 경험 등 꿈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우리는 그 꿈의 실현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내내 불가피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거대한 용 무찌르기. 오래된 해도를 살펴보면 군데군데 용 모양이 하나씩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뱃사람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왔다. 그리고 용 모양을 표시해둔 지점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지점들을 표시해두었다. 각자가 기피하는 장소와 분야에 용 모양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흔히 이곳들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용 모양으로 표시해둔 바로 그곳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대륙이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들이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사명,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너의 용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돈과 개인적인 재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거대한 용 모양의 표시를 해두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은 용과 대면하기를 꺼린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 속의 영웅들은 거대한 용을 찾아 나선다. 용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곳에 자신이 성장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 재정적 성공과 인생의 성공을 안겨줄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돈이라는 주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말라. 돈에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썩히는 행위이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 자신의 내일을 망치는 행위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비전을 펼쳐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가 멋진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인생은 일종의 여행이다. 당신이 인생을 향해 마음을 열면 인생은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돈은 당신이 꿈을 이루려 할 때 힘이 되어준다. 둘째, 돈은 당신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여 처분한다고 상상해보라. 준비 작업을 위해 당신은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일 것이다. 부엌에 있는 싱크대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거실의 소파는? 커튼, 앤틱 옷장, 거울, 식기 세트와 그림들, 이 물건들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물건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든 것들을 생각해보라. 증조 할머니가 쓰던 짝이 안 맞는 식기 세트, 사진 몇 장, 당신의 일기, 연애 편지 한 장, 책 한 권, 시 한 편, 오래된 보석, 아기 신발 한 짝, 당신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여행 기념품, 입던 옷까지. 당신은 이런 모든 물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당신의 삶의 뼈대가 되어준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삶에 가격표를 붙인다면 당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가격은 누가 정해야 할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돈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가져야 할까? 돈만으로는 당신의 재정적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당신은 매우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이 합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당신의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돈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한 마법 물약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더없이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꾸어온 곳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풍요로움을 누리길,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길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통화가 아니다. 지금까지 보드 셰퍼의 머니 파워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상황은 국가마다 편차가 큰 편이라 독일과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시각은 독일 또는 유럽에 거주하는 여성 위주이기에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 초판이 2002년도에 출간되어서 그가 바라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성별에 따른 연봉 통계가 보여주듯이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낮고 가정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자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대한 관점은 성별 차이를 포함하여 각자 살아온 길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관점을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과 비교해보고 개선점을 찾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저자의 생각이 보여주듯이 저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며 목표 지점에 오를 것을 권합니다. 저자의 다른 책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단히 꿈을 향해 가는 것을 우선 가치로 삼고 독자들을 독려합니다.
20대에 큰 빚을 지고 낙심했던 저자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과정을 겪었기에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보았고 거기에서 자신을 구해본 사람의 조언이라 더 와닿습니다. 저자가 했듯이 꿈의 불씨를 지키며 부단히 노력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돈이 없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 가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부를 누리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